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계속되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식단을 하나씩 점검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음식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거든요. 말린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며 간식으로 드셨고, 통조림 생선은 단백질이 좋다며 주 4회 이상 드셨어요. 견과류도 껍질 없는 편리한 제품만 골라서 대용량으로 사서 드셨고요. 많은 분들이 재발을 멀리하려고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찾아다니시는데요. 사실 더 시급한 건 식탁에서 위험한 것들을 먼저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 몸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식탁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이런 음식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죠.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몸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지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상에서 흔히 드시는 음식 중 무려 70% 이상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 보관 방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리법의 함정까지. 가장 심각한 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용히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니까 계속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세포 손상이 누적되고 면역 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이걸 끊지 않으면 몇 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잘못된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엔 미미한 변화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광고에서는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먹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음식들 아직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한 가지 실천법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댓글로 평소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씩 점검해 드릴게요. 제가 연구를 이어오면서 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강미영 69세님인데요.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꼼꼼히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빼먹지 않고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된다며 걱정을 털어놓으셨어요. 더 신기한 건 혈압이나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무겁고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여러 검사도 받아보셨대요. 그런데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하셨죠.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몸은 계속 이상하니까요. 그때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강미영님의 평소 식단을 하나씩 세밀하게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미영님은 말린 과일을 건강간식이라며 매일 한 줌씩 드셨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글을 어디선가 보셨다며
특히 말린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껍질 벗겨진 견과류도 편하다는 이유로 대용량 제품을 사서 매일 드셨고요. 통조림 제품도 정말 자주 드셨어요. 참치 통조림은 단백질이 좋다며 주 3회 이상은 식탁에 올리셨고, 콩 통조림도 건강식이라며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통조림 과일도 비타민이 풍부하다며 간식으로 드셨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셨는데 정작 그 음식들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강미영님의 경우는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몸에 해로운 음식은 무심코 계속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미영님께 실험을 하나 제안했어요. 한 달 동안만 이런 음식들을 끊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왜 끊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먼저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속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견과류는 껍질 있는 소포장 제품으로 바꿔서 먹자마자 먹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느끼던 답답한 느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통조림 대신 신선한 재료로 바꾸자 며칠 만에 소화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강미영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3주째부터는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강미영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신이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창한 걸 바꾼 게 아니라 식탁에서 몇 가지를 덜어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이런 사례가 강미영님만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 80%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강미영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들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발 위험을 끌어올리는 주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조림부터 말씀드릴게요. 통조림 자체보다 캔 내부 코팅에 쓰이는 비스페놀가 문제입니다. 이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르몬 시스템을 혼란시킬 수 있어요. 국내외 환경연구기관에서도 비스페놀가 내분 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도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제가 상담한 박은정 70세님은 편리해서 통조림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통조림 사용을 끊고 난 뒤 소화 불편과 열감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유리병이나 종이 포장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캔을 가열하거나 오래 보관하면 용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통조림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다음으로 말린 과일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분이 빠지고 당만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연구 자료에서도 말린 과일의 당 농축 현상과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조현미 65세님은 말린 과일을 건강간식이라 믿고 매일 드셨는데요. 생과일로 바꾸자 체중과 붓기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배, 사과, 귤 같은 생과일을 소량씩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말린 과일은 아주 소량만 먹어도 당 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말린 과일을 다이어트 간식으로 드셨던 분 계신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겨진 견과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오래 보관되면 지방이 공기와 닿아서 산패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식품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지방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정문기 72세님은 편리한 껍질 없는 견과류 제품만 드시다가 속 더부룩함을 자주 느꼈는데요. 껍질 있는 견과류로 바꾸자 이런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껍질 있는 소포장 제품을 사서 바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대용량 벌크 제품은 산패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은 견과류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대형 생선도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몸집이 클수록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생물 농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국내 해양연구기관에서도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생선의 중금속 농축 현상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해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한수정 68세님은 참치를 즐겨 드셨는데요. 작은 생선으로 바꾸니 속이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멸치, 정어리, 꽁치처럼 작고 기름진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구입할 때 신선도 확인은 필수예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을 더 자주 드시나요? 민물장어도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양식 환경에 따라 잔류물 위험이 상당히 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산 관련 연구 자료에서도 민물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나 수질 문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명자 71세님은 민물장어를 자주 드셨는데 끊고 나니 속쓰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먹지 않아도 좋은 대체 단백질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양식 환경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민물 생선을 고르실 때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여기까지가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식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생활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위험한 음식들을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실천할지가 관건이에요. 먼저 기름 선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집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정제 식용유가 있을 거예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기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오메가3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비율은 4대1 정도인데 말이죠. 이런 불균형이 몸속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런 기름들은 산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제가 상담한 김영호 74세님은 평소 튀김 요리를 자주 해 드셨는데요. 콩기름으로 매일 부침개나 전을 해 드시다가 열에 강한 올리브 오일로 바꾸시니 속쓰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방에서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세요. 가공육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어요. 이 물질이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요즘 어린 손자, 손녀들 반찬으로도 가공육이 자주 오른다는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이선미 67세님은 손자들이 좋아한다며 햄을 자주 사주셨는데 삶은 닭가슴살이나 수육으로 바꾸자 손자들도 더 좋아하고 몸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은 고기나 수육, 찜 형태로 조리하면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도 줄일 수 있고요. 가공육 대신 어떤 메뉴로 바꿔보실 계획이신가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맛있어요. 유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유나 치즈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젖당분의 효소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유제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건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정숙 71세님은 평소 우유를 매일 한 컵씩 드셨는데 끊고 나니 그동안 느끼던 속 더부룩함과 가스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콩이나 두부,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로 훌륭한 대체제가 됩니다. 평소 유제품을 어느 정도 드셨나요?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면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GMO 식품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같은 제초제의 잔류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콩의 상당수가 수입산 GMO라는 겁니다. 된장, 두부, 콩기름 등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의 원재료가 될 수 있어요. 표시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이나 두부를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와 재료 라벨을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제품 고르실 때 GMO 표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직화구이도 정말 조심해야 할 조리법입니다. 불꽃에 직접 닿아서 고기가 탈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매우 위험해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이런 물질들의 발생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정확히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최정호 68세님은 평소 고기 구워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굽기보다는 삶기나 찌기 방식으로 바꾸니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굽기보다는 삶기, 찌기, 볶기 형태로 조리 방식을 바꿔보세요. 압력솥을 이용한 찜 요리나 수육도 좋은 대안입니다. 여러분은 고기 조리 방식을 바꿔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맛도 더 깔끔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컵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의 종류만 20가지가 넘어요. MSG, 구안일산 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같은 화학 조미료들이 혀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첨가물들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간단한 국물이라도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들은 아예 끊으셔야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류에는 여전히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분표에서 부분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표시를 보시면 절대 사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만들거나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식탁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몸에 좋다는 음식만 더 많이 챙기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잘못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음식들이 식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계속해서 혼란 신호를 받게 됩니다. 통조림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말린 과일의 농축된 당분, 산패된 견과류의 산화지방, 대형 생선의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면서 몸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위험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가는 식단 관리는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몸을 자극하는 요소들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서 몸이 점점 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몸의 균형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미영님이나 박은정님, 조현미님의 사례처럼 몇 가지 음식만 바꿔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몸이 확실히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소화가 수월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건강법을 시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식탁에서 몇 가지를 덜어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몸 전체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덜 먹을지부터 정하세요. 그게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식탁에서 가장 자주 올리는 음식 하나만 먼저 빼보세요. 통조림이든 말린 과일이든 껍질 없는 견과류든 무엇이든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만들어냅니다.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 그때 두 번째 음식을 빼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식탁을 만들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덜어낸 식탁을 어떻게 건강하게 채워야 하는지, 몸이 정말 편안해지는 음식 조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서로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어떤 영양소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